네, 저는 임동현 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밥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회화, 그 다음에 판화, 그 다음에 설치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영감이라는 건 순간적인 게 아니라 축적과 집적의 과정,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솔아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외로운 감정, 슬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저의 영감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감정들? 스스로 지금의 감정을 알아야 그게 뭔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러스트 작업하는 이순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포카와 저희 아기 막고를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여서 뭔가 애정하는 것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나만이 겪었었던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근데 요양보호사님들은요,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내도 누가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개선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미숫가루 타서 그냥 먹을 때도 있고요. 그냥 점심은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차로 다녀도 정신없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전혀 없죠.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식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저는 맨 처음에 설문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실제 설문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더라고요. 실제 가서 바라보니까 식당 아닌 후미진 공간, 그 다음에 식탁 아닌 신문지 위에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밥그릇이 아닌 간편한 용기, 일회용 용기나 아니면 비닐봉투에 담아서 식사하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가 있는 그 자체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밥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준비 과정 자체가 쉬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 속에서 작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양심 같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품의 준비 과정이자 표현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 또 그런 소통 과정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 특정의 기법이나 소재를 이렇게 고집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방식으로, 그분들의 눈높이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이제 그분들에게 밥 먹는 시간만큼의 약간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그런 나만의 스타상과 존중 키트를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작가님의 작업을 이렇게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어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그 판화에서 느껴지는 그 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놀랐는데요. 작가님이 만드신 그 상에 앉으니까 너무 좋은 나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무 향기가. 그래서 작가님의 뭔가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막고 방을 꾸밀 때 침대를 새로 주문을 했거든요. 원목 침대를. 그때 그 방을 꾸몄었던 날, 침대가 왔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무 향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목소리나 경험담을 소재로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되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게 그 나무 향기를 통해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슬픔은 슬픔으로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나 어떤 새벽이나 이런 어두운 그런 배경이나 그런 걸 보았을 때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한다. 자기 자신이 감정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그걸 인지하고 아는 거. 저는 항상 남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그런 감정들을 딱 바로 인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혼자서 충분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충분히 미워하고,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감정을 표출해도 듣는 사람이 내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걸 마주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정과 감정이 좀 마주하는, 솔직하게 순수하게 좀 표현을 하고, 그 길이라는 노래는 시작을 제 감정에서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할 많은 곡들도 제가 어쨌든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시작을 할 노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노래로 누군가의 감정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자체가 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다 각자의 길을 가서 자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타인의 쾌적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의 상처난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고가 그림책을 볼 때 제 무릎에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항상 보고 있으면 포카가 자기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옆에 와서 제 허벅지나 엉덩이에 그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요. 혹은 기대서 엎드리는데, 그때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느낌이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는 게 아쉬울 것 같아서, 네, 그날 있었던 일을 좀 기록해는 한 장짜리 드로잉으로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보호소의 추위를 피해서 저희 집에 임시보호차 왔었는데요. 남편은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자기 몸에 딱 그 강아지가 딱 안겼을 때 그 느낌과 그 무게감이 잊을 수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고 얘기를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듯이 강아지, 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를 막고를 만나고 깨닫게 됐어요. 아이들이 똑같이 울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선입견을 많이 깨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막고는 막고의 성향이 있고 포카는 포카의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또 보이는 그런 어떠한 또 재미난 행동들이 있고, 이런 저희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사는 가족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걔를 버리지 않고 같이 똑같이 가족으로 남매처럼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다.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기르는 가정도 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반려견이 되게 소중한 가족이고 동물은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 그런 일상들을 또 작업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은 영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뭔가 큰 에너지를 확실히 얻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면서, 슬픔이란 감정도 사실 사랑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결국에 언젠간 다들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